일본 전국시대에 관하여 전쟁의 진짜 모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쟁이 끝나면 이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포상은 어떠했는지, 전사자와 부상자의 사후 처리는 어땠을까요? 일단 전쟁에서 이길 경우 전쟁의 전공, 일본어로는 테가라인데 그 공원도에 따라 포상을 하였습니다. 부사는 봉토로, 일본어로는 지교지라고 해서 마을이 딸린 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그 마을의 공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무사들은 땅보다 영주가 아끼는 물건을 하사받는 것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영주가 아끼는 칼이나 갑옷 위에 입는 소매 없는 비단옷, 일본어로 진바오리 같은 것을 하사받았습니다. 노부나가의 경우는 차도구, 티세트죠? 가신들에게 자주 선물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쟁에서 누가 얼마나 활약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군감, 일본어로는 군깡이라는 감찰 전문 무사를 두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에 깃발을 보면서 전과를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어낸 적장의 목을 수급이라고 하는데, 그 수급을 진으로 가져가 누구였는지, 어떤 장수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수급은 물로 깨끗이 씻기고 머리 손질에 화장까지 해주고 정중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법을 후비지킹이라 하여 수급을 잡는 방법 등에 대한 세세한 예절이 있었습니다. 반면 아시카루, 즉 보병의 베어낸 머리는 막사 밖에서 그냥 한꺼번에 묶어놓고 확인한 뒤에는 적군에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전사자의 대부분은 슬프게도 보병들이었는데, 그들의 시신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수습되어 일괄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이 집단은 프로쿠아모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보통은 축성이나 개척, 개발 등의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본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중에도 필요하면 도로를 보수하거나 다리를 놓거나 요새를 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매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묵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사찰의 승려들이 연부를 하며 정성껏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한 쪽과 패배한 쪽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처우가 달랐습니다. 패배한 측의 높은 신분의 무사는 참수나 유배를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 승리한 측의 잡병들은 전쟁에서 난동을 부려도 괜찮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불태우고 농가 밭의 농작물을 파괴하였습니다. 일본어로 란돌이라고 하여 사람과 물건을 빼앗고 난폭한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지만, 이 또한 전쟁의 실태 중 하나였습니다. 적지의 농가에 쳐들어가 식량, 소, 말, 가재도구, 화폐 등을 빼앗고 여성에게는 끔찍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였습니다. 패배한 성에서는 몇 달 동안 인신매매 시장이 열렸고, 그 후 팔려간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으며, 그중 일부는 외국 상인에게 팔려 태국이나 캄보디아 등으로 보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잡병들의 보상이었습니다. 반면 전쟁이 끝난 전장에서는 마을 농민들이 오찌무샤, 즉 폐장병들로부터 무기나 장신구 등을 빼앗아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기도 하였습니다. 부상당한 폐장병들을 공격하는 것을 폐잔병 사냥, 일본어로는 오찌무샤가리라 하여 반대로 일반 백성들이 폐장병을 금품 목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폐잔병 사냥은 전쟁으로 인한 백성들의 울분이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본능사 혼노지의 변의 주인공 아케치 미치히데도 폐잔병 사냥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오사카진에서 도쿠가와 측에 쫓기던 토요토미 군의 사람들이 성으로 쫓기며 습격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건을 빼앗기거나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한쪽이 승리하면 다른 한쪽은 패하게 됩니다. 패배하는 쪽의 사람들은 늘 상대에게 가혹하게 당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절대로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쟁 징크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 이토라 뱅교까이.